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구자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파트 5, 6 매일 20분 챌린지 루틴법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그럼 20분 챌린지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기존 공부는 그대로 하세요. 우리 뭐 2시간, 3시간 순공시간 재면서 하죠. 그런데 매일 20분씩 습관적인 루틴법을 또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기존 공부는 그대로 진행하되 매일 20분 습관을 만드는 루틴 학습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그대로 공부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복습이나 숙제는 하시되 20분을 따로 빼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무조건 매일매일 습관화시켜서 요 루틴법을 좀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기존 공부는 그대로 하고 그리고 루틴법대로 20분이 여러분 추가가 되면서 학습 효과를 더 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차별화시키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시킨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매일 20분 챌린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는 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자, 한번 가보죠. 첫 번째, 시험 응시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그때까지의 학습 기간 계획을 정해주세요. 최소 2주에서 많으면 4주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주에서 4주 정도 동안 매일매일, 이거 진짜 그냥 주 7일 매일매일 20분 학습법인데 매일 20분을 할 시간대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20분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여러분 20분 좀 일찍 일어나서 씻기 전에 요 20분 동안 하고 씻고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 뭐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직장인 분들은요. 또는 저녁 퇴근하거나 아니면 학교 끝나고서 또는 학원 끝나고서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녁밖에 시간이 안 되시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매일매일 주 7일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벌써 기존 공부는 그대로 하고 매일 20분씩 주 7일이면 여러분 몇 분이에요? 주당 140분이라는 시간이 나도 모르게 학습 시간으로 채워질 겁니다. 이게 루틴법, 우리 20분 챌린지의 가장 큰 목표인데요. 그러면서 기존 진도 공부 시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다? 그러면 우리 일주일에 공부량이 어마무시하게 불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됐어요? 그럼 20분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그 습관 태도를 기르는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짜주시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파트 5, 6 위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20분 루틴을 구성해주세요. 자, 20분 루틴 첫 번째 10분은요 파트 5, 6 문법 어휘 로직 플로우를 연습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품사, 시제, 전치사 등 핵심 유형이 나오겠죠. 문법 문제 풀이법 보기를 보고 어떻게 이걸 분석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앞뒤 보면서 이 구조를 볼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파트 5, 6 문법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 연습하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28번 문제 보면은 ABCD가 이거 문법 문제인데 로직 플로우대로 해보는 거죠. ABCD에 동사가 없다. 동사가 없으면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나를 기점으로 뒤에 주어 동사 증명됐대요. 뭐로써? 투부정사의 비동사가 있구나. 그럼 어쨌든 투가 붙어도 비동사는 비동사의 특성을 가지니까 이 자리는 주격 보어 자리겠구나. 보어 자리니까 당연히 부사는 못 들어가고 예상했던 것보다 이 경주가 아마추어들을 위한 거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경쟁이 더 치열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경쟁이 더 치열한 또는 경쟁력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 보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 로직 플로우를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동사, 비동사의 특징, 동사의 특성을 물어보죠. 또는 뭐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고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접전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직 플로우로 이 문제 한 문제를 계속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또 어휘 문제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117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 뭐였죠? 보기에서 우리 동사 어휘 선택 문제라는 것만 먼저 파악을 하라 그랬어요. 보기에서 품사만 체크하고 보기 보지 않는 거예요. 보기 보지 말고 맥락 속에서 키워드를 잡아볼 건데, 자, 한 회사가 우리 utilizing 하면 뭐예요? utilizing 우리 뭐예요? 이용하다. 외부 주체 업체를
이용하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annual 행사 회의를 땡땡하기 위해서. 그러면 외부 업체를 통해서 이 투자자들과의 행사 주최하고 준비하는 거겠죠.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요 organize가 되겠네요. 주최 측, 주최자,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과 어울리는 동사 표현 뭐가 있다? 당연히 arrange밖에 없겠죠. 준비하다라는 동사 표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도 적용해보는 거예요. 우리 파트 5, 6 로직 플로우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 복습하는 거를, 우리 문제 풀고 복습하는 걸 10분 동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여러 문제 할 필요 없어요. 한두 문제 또는 많아야 뭐 3-4문제 정도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두 번째는요. 5분 동안 오답 패턴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문법 주제나 어휘, 유형별로 구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틀리는 패턴을 기록해보고 다음날 루틴 시작 전에 복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너무 한국어로 넣고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애뉴얼 미팅을 결정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국말로 결정하다를 넣어서 회의를 결정하다 한국말로 넣는 순간 맞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키워드를 찾으면 organize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하는 업체니까 arrange로 연결해야겠구나. 내가 아직도 주관적인 생각을 넣으면서 한국어로 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오답 유형 패턴을 정리해 주세요. 또 아까 전에 우리 문법 문제에서 오답 유형 패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비동사 to가 붙었지만 이 비동사의 기능을 그대로 한다라는 걸 좀 몰랐구나. 그래서 동사의 특성 가지고 이 자리가 보어 자리고 보어 자리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내가 형용사 찍는 법을 몰랐구나. 형용사는 주로 상태를 묘사할 때 쓰고요. 우리 명사 보어를 쓸 땐 동격 상황만 묘사하죠. 지금 이 경주가 경쟁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예요? 경쟁력이 치열한 또는 경쟁이 있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되는 상태 표현이니까 형용사 보어를 찍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형태만 보고 비동사 뒷자리에 명사 형용사 그냥 너무 우왕좌왕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여러분 오답 유형 패턴을 좀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해 놓으세요. 비동사 뒷자리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 상태 묘사하는 거, 그리고 어휘 문제 키워드 연결하는 거, 내가 아직 주관적인 생각 갖고 하고 있구나.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루틴 시작 전에 한 번 더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게 반복되면서 우리 학습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남은 5분 동안 해석 연습을 하는 겁니다. 5든 6든 전체 문장 눈으로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 한 문장이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장 해석하는 연습, 우리 자전거 경주가 아마추어들을 위한 것이었어. 그러나 뭐로 증명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경쟁이 치열한 듯 했다. 치열한 것처럼 보이고 치열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 문장을 정말로 한국어 읽듯이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됐어요? 또 우리 117번 문제도, 우리 요거 어휘 문제도 한번 해석 연습하는 거예요. 한 회사가 외부 주최 측을 이용하고 있구나.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례 행사, 연례 미팅을 이 투자자들과 함께 여는 이 연례 회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요 organizer, 외부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한 문장이 머릿속에 쫙 들어오면서 빠르게 습득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분까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는 공부는 따로 하세요. 하지만 간략하게 파트 5 3-4문제 또는 많아야 5문제 정도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로직 플로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오답 패턴 정리해보고 그리고 해석 연습까지 해보는 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20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렸죠.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매일매일 해주시고 다른 진도나 공부는 따로 여러분 또 시간 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수대별로 또 맞춤 전략이 또 있기는 한데 세 번째 700점대 분들은 이 20분 챌린지를 할 때 문법 품사 구분 연습 위주로 좀 하세요. 모르는 어휘는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왜? 우리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고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 해석 자체가 여러분 이 문장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어휘는 과감히 넘어가면서
문법 품사 구분하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800점대가 되면 이제 시간 단축하면서 어휘 이제는 넘어가시지 말고 추론하는 연습까지 해보는 겁니다. 어휘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오답 분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거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넣고 있지 않았나? 회의를 결정하다. 되지 않나? 이거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주체 측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주체 측이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arrange로 연결해야겠구나. 이런 오답 패턴을 정리하면서 오답 분석을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900점대는 무조건 실수 줄이기예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지도 않고요. 900점대 분들은 문법을 모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전체 200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 문법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명사를 집어넣었을 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 경주가 아마추어들을 위한 거였고 결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 보어가 나오는 거구나. 명사가 눈에 보여도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도 왜 명사 보어가 아니라 형용사 보어를 찍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분석하시면서 실수만 줄여도 여러분 초고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의사항은요. 무조건 매일 같은 시간에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뇌도 반복적으로 학습이 될 때 그거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은 아침에 20분 챌린지 했다가 여러분 화요일은 점심에 했다가 수요일은 저녁에 하면 물론 안 하는 거보단 나아요. 하는 게 100배 1000배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좀 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매일 같은 시간에 20분을 진행하시고요. 실천하시고 그걸 습관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렇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여러분 그게 습관화돼서 나도 모르게 벌써 분석하고 로직 플로우 쓰고 오답 유형 정리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20분 동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20분만 투자해도 실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아무 문제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상관없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우린 결국 승리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또 공부법 같은 거 여러 가지 제가 컨텐츠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